안녕하세요. 문태한 프로입니다. 클럽 완전 정복 2주차, 오늘은 아이언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이 아이언이라고 하면 이 세컨샷에서 주로 치게 되는데, 이 아이언을 세컨샷에서 잡는 것 자체가 저의 1주차 드라이버 완전 정복을 잘 숙지하고 연습하시고 오셨다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이언에 대한 레슨도 잘 들으셔서요, 더 날카로운 아이언샷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레슨에 앞서 제가 마지막에 롱아이언 잘 치는 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미드라이언이랑 롱아이언 한 번씩 치고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7번 아이언 스윙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라이언이죠. 샷. 아이언이 맞나요? 네, 7번 아이언입니다. 와. 잘 맞아서 거리가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번 아이언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을 하면서 제가 어떤 요소를 좀 강조할 건데 어떤 요소가 좀 다르게 보이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샷. 샷. 와, 롱아이언이 이렇게 잘 맞다니 전 너무 어렵거든요. 네. 뭐 레슨에 앞서서 혹시 좀 어떤 다른 면이 보였는지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일단 거리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 모르겠어요, 사실. 네, 저도 워낙 스윙이 좋아서 그 네. 스윙의 모션만 네. 보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신경을 썼던 건 미드라이언보다는 롱아이언을 조금 더 휘두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점점 이 후반에 알려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언의 레슨을 하기 이전에 이 아이언 클럽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클럽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것도 이 아이언이고,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알면서도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 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클럽의 난이도, 상급자와 중급자, 초급자에 대한 난이도가 나눠져 있는 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게 바로 이 아이언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 아이언에 대해서 중급자, 상급자, 초급자 나눠져 있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지금 상급자 아이언을 갖고 와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다 7번 아이언인데요. 왼쪽이 이제 상급자들이 주로 치는 이제 머슬백 형태의 아이언입니다. 좀 클럽 헤드가 좀 더 작고 이 뒷부분이 막혀 있는 걸 이제 머슬백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수들이 웬만하면 이런 클럽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 7번 아이언인데요. 뭐 중급자 혹은 초급자가 이 클럽을 사용을 하는데, 뒷면을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캐디핏백 아이언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면 이 클럽의 밑부분, 이 솔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이 밑바닥을 바운스 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솔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초보자용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좁으면 좁을수록 상급자의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클럽에 대한 느낌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분이 상급자 아이언을 써야 되고 어떤 분이 중급자 혹은 초급자 클럽을 써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클럽을 왜 굳이 어려운 걸 써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 칼에 빗대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상급자용 클럽은 이 회를 써는 이 회칼,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칼인데 이렇게 정교하게 써는 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어떤 데코레이션 한다고 했을 때도 예리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이 중급자 혹은 초보자의 클럽 자체는 중식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식도는 엄청 크게 생겨서 뭔가 대면 썰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고수야 이 중식도 칼로 회를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서 잘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회칼로 했었을 때 훨씬 더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머슬백이 상급자용, 그리고 캐비티백이 초급자에서 중급자용이라는 건데, 저는 이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요. 그래서 오늘 레슨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치면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머슬백 형태의 아이언부터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치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100,
60m 정도의 비거리가 나갔는데 백스피닝 한 8,000 RPM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몇 번 클럽이죠?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중급자 혹은 초급자가 쓰는 이 캐디 핏백 아이언을 쳐보면 어. 네, 거리도 지금 한 10m 정도가 더 나갔고 오, 중요한 네. 건 백스핀 자체가 4,000 RP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두 클럽을 생각을 하실 때 오히려 상급자용 클럽 자체가 더 거리가 많이 나가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상급자 클럽일수록 스핀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먹으면서 공에 대한 느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초급자, 중급자용 클럽, 이 캐비티백 아이언 같은 경우가 이 공에 대한 반발력을 훨씬 더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거리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내가 스윙에 대한 모션을 신경 쓰고 있는 정도의 골퍼라고 하는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이 잘 맞지 않는 이 상급차용 클럽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면 스윙 모션도 신경 써야 되는데 공 맞추는 것까지 신경 쓴다고 했었을 때는 이 스윙에 대한 모션이 좋아지기에도 쉽지가 않고 이 골프가 뭔가 공이 좀 잘 맞아야 흥미를 느끼고 그 흥미를 느껴서 더 연습을 열심히 해서 고수로 갈 수가 있는데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태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클럽의 특성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골프에 흥미를 붙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상급자와 중급자, 초급자에 대한 난이도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게 바로 이 아이언입니다. 상급자들이 주로 치는 이제 머슬백 형태의 아이언입니다. 뒷부분이 막혀 있는 걸 이제 머슬백 형태라고 하는데요. 좁으면 좁을수록 상급자의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핀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먹으면서 공에 대한 느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중급자 혹은 초급자가 이 클럽을 사용을 하는데 뒷면을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캐디 핏백 아이언이라고 하는데 넓으면 넓을수록 초보자용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공에 대한 반발력을 훨씬 더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거리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 레슨으로 들어가서 이 클럽을 스윙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언에 대한 어드레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7번 아이언을 기준점으로 가운데라고 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7번 위에는 6번이 있을 것이고 5번이 있을 것이고 아래로는 8번이 있을 거고 9번이 있을 겁니다. 클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이 반개 왼쪽으로 위치를 할 거고요.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공이 반개 정도 우측으로 위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언은 보통 8개, 뭐 7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반 개씩 계속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이 공에 대한 위치만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거를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언의 전체적인 클럽을 했을 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롱 아이언, 미들 아이언, 숏 아이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롱 아이언은 뭐 3번 아이언은 많이 없으시지만 3번, 4번, 5번을 롱 아이언이라고 하고요. 6번, 7번, 8번을 미들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번 피칭. 이걸 숏 아이언으로 하는데 웨지까지 묶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의 위치를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7번 아이언을 기준점, 공을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롱 아이언은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하나 왼쪽, 숏 아이언은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하나 오른쪽.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공의 위치는 정리가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롱 아이언 자체는 공이 왼쪽으로 위치하면서 이 휘두르는 느낌 자체를 훨씬 더 강조하면서 스윙을 할 것이고요. 숏 아이언은 공이 오른쪽에 위치를 하면서 클럽이 이 떨어지는 느낌 자체를 훨씬 더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을 완료를 했으면 롱 아이언이든 미들 아이언이든 숏 아이언이든 이 클럽이 떨어지는 아이언을 잘 칠 수 있는 이 다운 블로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연습법 제가 2가지로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이것만 연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이언이 클럽이 떨어지면서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 다운 블로우를 완성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야 하고요. 2번째는 돌려야 합니다. 이 내리고 돌리는 것만 잘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다운 블로우 정확한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내리는 것부터 제가 연습법을 알려드리면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을 7번 아이언 기준점으로 공을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이 손목을 코킹 위로 꺾으면서 정면으로 클럽을 이렇게 들 거예요. 이렇게 위로 들어서 퉁퉁 내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클럽 헤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클럽이 땅에 떨어졌을 때 퉁퉁 떨어지는 헤드의 무게, 그리고 이 클럽 헤드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대한 임팩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코킹하는 거에서 이제 손을 코까지 올려서 퉁퉁 내리는 느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들어준 걸 실제 백스윙을 하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퉁퉁 내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세 번째 내리는 동작을 할 때 좀 이상한 거를 하나 캐치하지 못하셨나요? 너무 뒤에서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역시 들어요.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들어 올린 걸 내리기만 하니까 공의 위치는 가운데에 있는데 클럽 헤드는 오른발 앞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떨어지는 동작 자체에 대해서 몸이 돌아주면서 이 공의 뒤에 떨어지게 위치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을 한번 쳐보면 네, 이런 스윙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 우리가 아직 돌리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클럽을 내리는 거를 연습했을 때 저는 어떤 이미지까지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클럽을 내려서 뭔가 이 손목이나 이 팔꿈치에 좀 무리가 가는 느낌까지도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빗대서 표현을 했을 때 PT를 받거나 헬스를 할 때 근육을 손상시켜서 그 근육이 다시 회복되면서 더 커지고 더 강해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골프의 근육이 바로 이 클럽을 내려주는 느낌이고, 이 느낌을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임팩트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팔꿈치와 손목이 좀 무리가 가는 이미지 자체로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걸 연습하시다가 또 실제로 부상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었다가 내리는 정도로 이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감이 들어가는 정도 자체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클럽을 떨어뜨리는 걸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돌리는 느낌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돌리는 느낌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드레스 했을 때 우리가 코킹을 해서 백스윙 이렇게 올렸어요. 그대로 다운스윙을 내릴 때는 아무리 몸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클럽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땅 쪽으로 이렇게 맞는 거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 방향을 내리는 거에서 목표 방향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 아래, 목표 방향. 그렇게 클럽이 스윙이 됐을 때는 클럽이 앞쪽으로 던져지면서 그렇게 강하게 치지 않았는데 150m가 넘는 비거리가 나가면서 방향도 똑바르게 갔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느낌과 잘 내려주고 잘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 아이언샷은 다운블로우가 되면서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파3에서 간혹 이제 다운블로우라고 했었을 때는 티를 꽂고 쳐야 되냐 안 꽂고 쳐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파3에서 티를 꽂고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 아이언이라는 가정하에. 저는 꽂고 쳐요. 그러면 더 쉽더라고요. 네. 네. 홍프로. 네, 저도 티를 꽂고 치는 오, 편인데 정말요? 저는 조금 낮게 해서 꽂고 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티를 꼽는 거에 대한 이미지도 제가 정확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꼽아야 된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티를 꼽는 거에 대한 느낌 자체가 공이 살짝 떠 있으므로 임팩에 대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적당하게 티는 꽂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 요즘 연습장 가면 이 티 높이 조절이 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최대한 낮춰놓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고 공을 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낮은 티에 놓고 나서 연습하는 건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롱 아이언일수록 이 티 위에 올려놓고 스윙을 하는 거는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티 위에 놓고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7번 아이언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운블로우로 공을 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티 위에 올라와 있는 연습을 해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3라고 하더라도 짧은 클럽, 외지를 티를 꽂고 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공의 위치를 설명드린 것처럼 가운데보다는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클럽이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는 공보다는 티
T를 칠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숏아이언은 T를 안 꽂고 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레슨 받을 때 다운블로우로 치려면 이렇게 앞으로 망치질하듯이 치라고는 들었는데 이렇게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어떤 모션을 신경 쓰려고 했었을 때는 그 단계적인 걸 생각하면 네.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망치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가 됐었을 때 그걸 옆으로만 내린다고 했었을 때는 그냥 뭐 똑딱이 정도의 맞아요. 스윙, 작은 네. 스윙의 크기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렸다가 내리는 느낌을 인지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올려서 내리는 느낌을 연습을 하고 그 올린 느낌을 원래 백스윙의 형태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린다고 했었을 때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네. 그걸 몸을 돌리면서 내가 내려주는 방향 자체를 앞쪽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아이언샷 자체는 분명히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항상 이 아이언에 대한 레슨을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의 의문점은 이 롱아이언을 잘 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롱아이언을 보통 뭐 3번 아이언도 있고 5번 아이언도 있고 뭐 있지만 요즘엔 3번 아이언 자체도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롱아이언을 못 치는 이유 자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클럽이 길어질수록 이 스윗스팟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잘 칠 수가 없는 클럽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럽을 좀 친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티 위에 올려놓고 이 공을 치라고 아까 파3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롱 아이언은 티를 낮게 꽂아놓고 마치 드라이버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그냥 휘두르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서 스윗스팟에 맞추는 연습을 굉장히 하신다고 하면 롱 아이언이랑 친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 고취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친하지 않아서 잘 맞지 않으니까 어려운 클럽일수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연습을 잘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티 위에 올려놓고 조금 더 많이 치신다고 하면 이 클럽과 친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롱아이언을 티 위에만 올려놓고 칠 수는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매트에 내려놓고 스윙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이미지는 제가 딱 정리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웨이 벙커샷을 한다는 이미지로 하시면 됩니다. 클럽이 길어지고 롱아이언이 될수록 헤드에 대한 느낌은 좁아지고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뒷땅이 맞을수록 클럽이 뒤틀리면서 정확하게 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요. 네. 이 페어웨이 벙커는 절대 뒷땅만 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로 치는 것처럼 이 롱아이언도 티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시다가 어드레스 하시고 공의 위치는 정상적으로 가운데보다 공 하나 왼쪽에 두신 상태에서 턱 밑에 뭔가 받치고 있다는 이미지, 그리고 페어웨이 벙커처럼 골반 밑은 아예 고정돼 있다는 생각으로 탑핑을 쳐도 좋아라는 이미지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클럽이 훨씬 더 뒷땅에 맞지 않고 공에 대한 컨택이 되면서 이 밑에 아이언, 미들 아이언보다는 더 많이 나가는 비거리를 보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롱 아이언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제 레슨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이 아이언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클럽 중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가 있는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아이언의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언이 어떤 형태의 아이언인지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아이언이란 클럽 자체는 티 위가 아니라 아이언, 매트에 놓고 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운블로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이 다운블로에 대한 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클럽을 들었다가 내리는 느낌, 이 내려준 느낌을 잘 돌려주는 이미지. 이 클럽을 잘 내리고 그 클럽을 잘 돌려준다고 했었을 때가 여러분들은 임팩트가 나오면서 다운블로에 대한 느낌은 완성이 된다. 네, 근데 이렇게 다운블러를 칠 때 네. 내리고 돌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 손을 돌리는 건 아니죠? 손을 돌리는 거죠. 손을 돌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몸이 아니고요? 같이 돌아가는 형태인데 다시 한 번만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당연히 제가 그냥 클럽을 내리는 것 자체는 들었다가 내리고 높이 올렸다가 내리고 높이 올라간 걸 옆에다가 이렇게 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이 오른쪽에 맞으니까 이걸 몸의 회전과 함께 이렇게 내리는 걸 연습했다고 하면 몸의 사용량은 충분한 겁니다. 이렇게 몸이 사용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리는 방향을 이 진행 방향 쪽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거리가 다 나가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함께입니다. 아이언을 잘 칠 수 있는 이 다운블로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내려야 하고요.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 들어서 퉁퉁 내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쭉 올려서 퉁퉁 몸이 돌아주면서 이 공의 뒤에 떨어지게 위치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롱 아이언은 티를 낮게 꽂아놓고 마치 드라이버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그냥 휘두르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서 스윗 스팟에 맞추는 연습을 굉장히 하신다고 하면 롱 아이언이랑 친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매트에 내려놓고 스윙을 해야 하는데 페어웨이 벙커샷을 한다는 이미지로 하시면 됩니다. 턱 밑에 뭔가 받치고 있다는 이미지, 골반 밑은 아예 고정돼 있다는 생각으로